지난주에 이어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난주까지 저희는 SMP와 매시블리 패러럴 프로세서, 그 다음에 CC 누마 시스템, 시스템 구성 방법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억장치 액세스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들여다봤고요. 이제 요번 시간에는 분산 시스템, 그거 이제, 클러스터 컴퓨터, 뭐 이런 순으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을 어떻게 좀 빨리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 다중 프로세서, 이제 대칭적으로 프로세서들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상호 연결망 구조로 여러 개 연결하는 방법, 각각의 프로세서에 캐시를 둬 가지고 각각의 어떤 유닛별로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캐시에다가 저장하는, 그러면서 좀 난 유니폼하게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구조로 하는 방법을 이제 CC 누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산 시스템하고 이제 클러스터 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래에 이제 요즘 빅데이터 처리를 이제 요하는 시스템이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대용량 데이터, 거의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방법이 이제 오라클의 각각의 시스템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좀 이제 힘들고, 모든 걸 다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여기 하둡이라는 아파치에서 만든 건데요. 분산 처리 시스템인데 대표적인 분산 처리 시스템 하둡 파일 시스템, HDFS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맵하고,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게 맵 기능이에요. 맵. 그 다음에 맵이 오른쪽 두 번째 이제 그림이 리듀스라는 이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맵은 지도라는 거죠. 리듀스는 이제 축약하는 건데, 요 맵과 리듀스 기능이 이제 요즘 빅데이터에서 많이 이제 처리를 이제 요하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적재하고 그다음 분석하는 이런 단계의 이제 데이터의 어떠한 무결성,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도처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편한 형태로 이제 배열을 해놓고, 리듀스라고 하는 거는 줄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어떤 아웃풋, 오른쪽에 보면 피니시 노드의 아웃풋 노드에 데이터를 건네주기 전까지가 필요한 데이터를 축약하는 게 리듀스예요. 원하는 데이터. 무수히 많은 무정형화된 데이터를 지도상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중에 딱 필요한 것만 리듀스해서 보내주는데, 예전에는 요 맵과 리듀스 기능이 사실은 이제 SQL 형태로 오라클에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얘가 각각의 시스템들이 다 맵과 리듀스 기능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좀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은 맵과 리듀스라고는 안 하지만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장하고 정형화된 데이터로 다 바꾸고 조회, 검색, 갱신, 삭제 이런 걸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리듀스 기능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많지 않을 때는 그게 이제 오라클 예를 들면 이제 각각의 시스템이 그게 이제 처리가 가능을 했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간이 증가하고 왼쪽에 1번, 2번이 이제 나오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 면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맵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놓고 리듀스 기능을 하는 걸 하나로 이제 해서
좀 로드를 좀 분할하는 거죠. 로드 밸런싱을 해가지고 각각의 맥 기능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지도 형태로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시스템에 이제 그렇게 분산하고 리듀스 기능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몰아서 시스템이 처리하는 이런 구조가 대표적인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보다 처리 시간이 빠르고 그 노드를 확장하는 맵 기능을 이제 하는 시스템을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게 어렵진 않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리듀스 기능 하는 거를 이제 하나 더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추가하는 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빅데이터 때문에 쓰고 있는 분산 처리 시스템의 구조고 여기서 이제 분산해서 처리한다라는 말은 여기 맵 기능을 처리하는 것과 리듀스 기능을 처리하는 것을 분산하는 시스템을 서로 분류하면서 처리 시간을 좀 빨리 하고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어떠한 이런 시스템을 노드라고 말씀드렸죠. 노드를 추가하는 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그 사용자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의 형태로 서로 접속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이제 저희들이 노드라고 했죠. 요것들 사이에는 이제 뭐 통신을 많이 이제 안 하게끔 분산해서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뭐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뭐 효과적으로 또 메시지를 주고받을 게끔 처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 분산 처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처리를 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서로 관여 안 하게끔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는 여태까지 맥과 리듀스 기능이 혼돈돼 있으면서 서로 동일한 작업을 이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을 루즐리가 좀 이제 꽉 타이트하지 않은 거죠. 좀 느슨한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서로가 하는 일을 분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는 각각의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뿐만 아니라 PC라든지,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었던 시메트릭 멀티플 프로세서 있죠? 아까 앞에서 봤었던 시스템 구성 형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서들이 서로 자원에 대한 권한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동기적 다중 프로세서죠. 이런 게 이제 시스템 하나하나가 그런 프로세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가 또 매시블리 패러럴 프로세서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또 뭐 요것들의 조합으로 어떤 거는 PC고 어떤 건 워크스테이션이고 또 어떤 노드는 또 SMP고 어떤 노드는 또 하나는 MPP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하는 방법을 분산 처리라고 이제 얘기하고 분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요즘 나와 있는 빅데이터에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이 대부분 다 분산 처리 방법론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각각의 시스템들이 처리해야 될 거를 분산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처럼 요거처럼 맵과 리듀스 기능을 분할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처리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리해서 정의를 할 줄 아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설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방식에서 하드
파일 시스템, 하드 파일 시스템이 이제 요거 분산 처리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HDFS라고 그러고, 구글 파일 시스템은 이제 GFS라고 그러고, 특히 하드비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분산 처리의 기본적인 단위는 맵과 리듀스다라는 거, MAP, 맵, REDUCE, reduce.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유념해서 좀 찾아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클러스터 시스템이에요. 그 클러스터 컴퓨터, 클러스터 뭐 시스템, 뭐 이렇게 하는데, 클러스터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모여 있는, 군집해서 있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용어가 이제 그 요 시스템의 그 또 구조적인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는 개념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단일 시스템 이미지라는 그로 이제 그 통합해서 하는 이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전형적인 그 옛날 예전에 이제 클러스터가 아닌 기본적인 그 뭐 회사,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이 그 서버에 접속해서 일을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영어가 아니라 이제 그 이게 약간 뭐 이탈리아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보면 터미널 1, 2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사람들이 사무실에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뭐 PC, 요즘은 PC가 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다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PC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래에 보면 각각의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회사 일을 생각을 해보면 회사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이제 뭐 보통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터미널 1에 있는 사람이 요 서버 1, 왼쪽에 있는 서버 1에 연결을 해서 뭐 출장 신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출장 신청을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이제 요 서버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여태까지 출장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뭐 출장비 받은 거, 뭐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다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디렉터라는 이제 그 장비를 통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스위치나 게이트웨이나 브릿지가 서로 이제 이렇게 라우터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밸런스를 담당하는 뭐 밸런스 디렉터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뭐 이게 서버가 두 개 있는 경우 뭐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서버 1, 11번부터 뭐 20번까지는 서버 2, 뭐 이렇게 분할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가운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연결해서 업무를 보는 형태였어요. 뭐 또는 이제 여기 뭐 대학이다 그러면 전산실에 있는 이제 사용자 학생들이 서버 1에 접속해서 뭐 그 프린터를 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C 컴파일러라든지 C가 다 여기에 서버 1에 그 연결이 돼 있어요. 터미널은 그냥 요거를 이미지만 그대로 갖다 놓고, 실제 터미널은 단말 기억만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뭐 데이터를 저장하라 이런 기능은 다 서버 1에 있고 이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걸 이제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네트워크 연결 형태예요. 요즘도 이제 그 조그마한 그 뭐 사무실 이런 데서는 다 이런 방법으로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요게 이제 조그마한 기관이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구조로 쓰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구글 예를 들면 워크스테이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색 담당하는 것도 아마 수십 개 있을 테고, 뭐 그 관련된 유튜브 담당하는 서버 워크스테이션도 뭐 여러 개 있을 거고, 그 지역별로 나라별로 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 같은 구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클러스터의 형태를 가져가는데, 기본적으로 각각의 워크스테이션은 왼쪽에 있는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OSI 7 레이어가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걸 다 고속 네트워크로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여기서는 요 그림에서 5개만 있다라고 보면 그 고속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장치들이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고 뭐 워크스테이션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의 컴퓨터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들 사이에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능들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어떻게 묶으냐 하면 이렇게 클러스터 미들웨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해요. 만들죠. 요게 이제 SSI라고 해서 싱글 시스템 이미지. 그러니까 요 5개의 워크스테이션들을 마치 하나처럼 다루게 제어하는, 동작하게 하는 뭐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가 클러스터 미들웨어예요. 중간 정도에 있다.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병렬 프로그래밍 환경을 또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 위에 병렬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구동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클러스터 컴퓨터 구성 방법이에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클러스터라는 말은 저 위에 보면 A collection of PC, 뭐 컴퓨터들의 집합 또는 워크스테이션들의 집합을 클러스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드웨어적인 개념이죠. 뭐 1번부터 뭐 5번까지는 클러스터 1, 6번부터 뭐 20번까지 클러스터 2. 뭐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의 클러스터죠.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클러스터 구성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고속 네트워크, 고속 네트워크는 고속 랜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스위치를 거치는 그 장비를 이제 구성하는 거고, 클러스터 미들웨어라는 거를 이제 단일 시스템 이미지로 통합을 해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이 5개를 마치 싱글 시스템처럼 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워크스테이션 A와 B 5개가 동일하게 이제 그 어떤 구동이 되도록 가동이 되도록 좀 어떤 하나가 좀 바쁘면 그 SSI에서 안 바쁜 쪽으로 또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뭐 비용을 좀 줄이면서 병렬 처리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어떠한 뭐 가운데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SSI가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인지를 해가지고 다른 그 고장이 안 난 워크스테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함이 대체되기가 용이하다 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가 하드웨어적으로 묶어서 좀 분산해서 빨리 해보자, 고성능을 높여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또 첫 번째로 클러스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 방법의 의도로 나온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묶어서 좀 구현을 하는 게 어떤가,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클러스터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그 위에 OSI의 그 가장 위에 계층에 있는 그 응용 프로그램들 또 이제 병렬 프로그램들을 또 별도로 구분해서 또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클러스터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은 이제 그 저희들이 그 풀린 구조에서 MIMD라는 말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을 서로 다른 유닛으로 처리하면 빨리 된다. 가장 빠른 어떤 이론적으로는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기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서로 이제 관여 안 하고 비동기적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MIMD 조직이 좀 빠르다는 거고, 이것도 그 다중 프로세서의 시스템 구조는 이제 기억 장치를 공유하느냐, 아니면 분산해서 분산해서 그 기억 장치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유 기억 장치와 분산 기억 장치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구조도. 그래서 공유는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봤었던 누마 구조고, 분산은 이제 이제 UMA, 공유는 UMA고 분산은 누마랑 좀 비슷한 형태인데, 어쨌든 이것들은 이제 각각의 프로세싱 유닛들을 저희들이 상호 연결망 버스나 또는 다중 버스를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바 스위치나 MIN, 멀티 스테이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뭐 요거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면서 기억 장치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상호 연결망 구조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공유 기억 장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IMD가 기억 장치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분산하느냐에 따라서 공유하는 방법을 이제 공유 기억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밀결합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밀접하게 결합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따닥따닥 이렇게 결합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가 어느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서 속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봤었던 캐시 코히어런트 구조랑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SMP랑 그걸 이제 두 가지를 합친 건데, 이거 P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세서, 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캐시라고 하는 게 각각의 이제 하나씩 이제 있다라고 보고, IO는 입출력 장치고, 시스템 버스 하나에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SMP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P들이 캐시에 있는 걸 먼저 접근을 하고, 없으면 M으로 가겠죠. 없으면 이제 M에 가서 뒤져보는데, M이 두 개 있으니까, M에 대한 어떤 권한은 이제, 서로 모든 프로세서에 의해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를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 기억 장치 시스템. P 3개가 M 2개를 서로 공유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각각의 캐시는 이제 서로는 공유를 안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각각의 P에서 각각의 캐시만 공유하고 사용하고 주기억 장치는 서로 공유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버스를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만 두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 두는 경우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쉐어드 버스, 공유 버스 방법, 그 다음에 멀티플 버스, 여러 개의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상호 연결망 구조는 버스와 크로스바 스위치와 MIN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공유 기억 장치에서는 이렇게 버스와 크로스바 MIN, 분산에서는 또 저희들이 좀 복잡한 하이버 큐브라든지 토러스라든지 버스도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따가 3교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다중 프로세서는 MIMD 구조를 가지고 기억장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공유냐 분산으로냐 나누고, 공유를 이제 버스를 하나만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여러 개 두느냐에 따라서 공유 버스, 그다음에 다중 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시스템 버스가 큰 게 하나가 있죠. 각각에 보면 프로세서와 IO 장비, IO 프로세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역 기억 장치를 별도로 두고, 전체를 공유하는 공유 지역 장치를 또 하나 두고, 그래서 시스템 버스 제어기마다 사용되는 그들 사이에 사용되는 것들은 지역 버스를 또 둬요. 그렇죠? 시스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스템 버스가 이제 공유 기억 장치로나 버스 제어기 사이에만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좀 이제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버스 제어기나 프로세서에서는 또 주기억 장치 말고 지역 기억 장치를 별도로 하나씩 더 가지고 내부적으로 각각의 지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시스템 버스를 타고 공유 기억 장치를 올라올 필요 없이 각각의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MIMD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각각의 프로세서 1, 2, 3 이렇게 나눠서 처리할 수가 있고, 데이터도 각각의 지역 기억 장치에 별도로 더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MIMD 구조가 가능한 거죠. 왼쪽에 있는 것도 사실은 MIMD가 이제 이론적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멀티 인스트럭션, 멀티 프로세스, 멀티 데이터의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거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유
이제 기억장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스트럭션과 그 데이터를 별도로 다 구분해서 다른 프로세서가 데이터 처리하고 있는 동안 내가 인스트럭션을 캐시해서 가져오든지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그 처리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왼쪽에서 보면 P가 3개 있잖아요. 그렇죠? P1, P2, P3라고 하면 P1이 인스트럭션 1 처리하고 있으면 P2는 데이터 1을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MIMD 구조고, 요게 그 어쨌든 플린이 제안한 방법들 중에서 병렬 처리 시스템에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이론적으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고, 요게 이제 여기 그 MIMD 다중 프로세서가 활용이 되면서 기억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공유해서 하느냐, 분산해서 하느냐, 공유 방법 중에 버스를 하나만 두느냐, 여러 개 두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빠를 거라고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어느 것보다 더 빠를까? 왜 그럴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거 버스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거 버스가 벌써 시스템 버스, 지역 버스가 각각에 들어가요. 이거 자원이 당연히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빨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버스 제어기와 공유 기억 장치만 시스템 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 버스 상에서 돌아다니는 프로세서와 지역 기억 장치 사이에서 하는 일들은 시스템 버스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이해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왜 그런 게 이것보다 빠를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많이 좀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